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스텝 2 문제 이번 시간부터 풀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공부를 한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유리수라는 것이 있는데,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더라.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는 거는요, 소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소수라는 것도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일정한 마디를 가지고 순환하는 순환소수만이 오직 유리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유리수다라는 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스텝 1의 기본적인 내용들 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 스텝 2라는 거는요, 이 단원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집중 강화 파트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습 복습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은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스텝 2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유한소수에 관련된 얘기들아라는 거예요. 유한소수 됐습니까? 자, 유한소수입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라고? 유리수라고. 그 유리수 범주 내에는요, 유한소수와 유한소수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유한소수가 아닌 놈은 뭐가 있습니까?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만이 오직 유리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둘 다 뭐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을 보고 우리가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알 수 있겠니? 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유한소수를 만들 수 있겠니? 라는 문제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약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약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조금 유식한 말로 기약분수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기약분수가 뭡니까? 분모와 분자를 약분할 걸 다 약분을 시켜가지고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는 분수 기약분수라 그래.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약분을 한 다음에 분자는 관심이 없어. 뭐에만? 분모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분모만 볼 텐데, 분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자라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하여라. 자, 일단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라?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뭘 하자는 겁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 중에는 오직 2나 2 또는이라고 할까요? 2 또는 5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수는 유한소수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소인수 중에 2 또는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그 수는 순환소수입니다 라는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예제를 풀면서 한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 텐데,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자, 420분의 17이다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니까 유리수지. 자, 그럼 얘가 유한소수입니까? 순환소수입니까? 얘를 한번 따져보고 싶었는데,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약분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17은 소수야. 420은 17로 나눠지지 않아. 17의 배수가 아니거든. 일단 기약분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분모만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할 텐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요. 나라도 별 수 있겠어? 해봐야지. 자, 420입니다. 2로 나눠지겠네. 210이네요. 또 2로 나눠지겠네. 105겠네. 다 더하면 6이니까 3으로 나눠지겠네. 3으로 나누면 3, 3은 9에다가 3, 5, 15. 어이구, 35는 5, 7, 35입니다 라는 거지. 소인수분해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420이라는 것은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유한소수입니까? 순환소수입니까? 당연히 순환소수죠. 왜? 2나 5 외에 3이라는 소인수도 있고 7이라는 소인수도 있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뭐라고? 야, 얘는 순환소수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순환소수인데 어쩌라고 푸셔?
여기다가요. 어떤 자연수 A라는 놈을 곱했다는 거지. 어떤 자연수 A를 여기다 띵 곱해버리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때 뭘 구하라고? 그 자연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놈?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달라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 얘기네요. 결국 420분의 17은요,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7인데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했더니 얘가 바로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결국 분모에 있는 3과 7이라는 소인수를 줘줘야 돼. 얘를 줘줘서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약분시켜줄 수 있는데 17은 소수라서 약분이 안 돼요. 누가 약분시켜야 돼? A가 약분시켜야지. 그럼 A는 3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요. 7도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A는 3도 가지고 있고 7도 가지고 있어야 되네.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A는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여야지 3도 약분이 되고 7도 약분이 되겠지. 따라서 결론이 옵니다. 야, A는 3의 배수이고 또 A는 7의 배수이다. A는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 되는 3과 7의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3, 7, 21이니까 21의 배수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A는 21의 배수야. 자, 그럼 21의 배수이면서 가장 큰 두 자리 숫자라면서 그럼 21이 답입니까? 라고 생각하자면 좀 21은 가장 큰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21 다음에 21의 배수 누구 있습니까? 21 곱하기 2 하면 42도 있을 거고 3 하면은 6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하면은 84도 있을 거고 5 하면은 105도 있을 거고 요런 애들이 전부 다 21의 배수들이라는 거지. 자, 그럼 두 자리 숫자 21, 42, 63, 84 그 다음에 105 하면은 그때부터는 세 자리 숫자잖아. 두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놈은 누굽니까? 바로 84가 되겠네. 따라서 야, A라는 것은 21의 배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A 값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84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식단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자고? 야, 유한소수인 거는요,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셔서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없으면 유한소수, 있으면 순한소수라는 거야. 있을 때는요, 다른 놈을 곱할 때 누구를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들을 다 조져낼 수만 있으면 결국 뭐가 됩니다?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 그때그때 판단해서 푸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자, 유제 이해되니까요. 밑에 이제 6문제 있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다 지울게요. 한번 쭉 감상해 보시고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지웁시다. 열심히 지웁니다. 왜 선생님은 열심히 지우는데 왜 칠판 항상 더럽게 지워질까요? 아마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가 봐요. 아마 여러분들 뭐 마음이 깨끗하시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1번부터 봅니다.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요. 누구? 252분의 뭐라고 했냐면 14라고 했어. 요놈 곱하기 x라는 놈을 곱했어. 얘가 유한세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기하분수로 바꾸자고. 첫 번째 기하분수로 바꾸고 싶었어요. 자, 분모 분자에 일단 2로 나눠도 될 것 같아. 그지? 27, 14고 얘는 2 곱하기 100 그지? 자, 그럼 27, 14니까 2로 나누시면 7이 될 거고 2로 나누시면 2는 2, 2는 4, 2, 6, 12 이렇게 되겠네. 얘가 7의 배수입니까? 162가? 7의 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7도 약분이 되나? 일단 107로 약분하면 7일은 7 56, 87, 56 오이씨 약분이 되네요. 얘도 누구라고? 7 곱하기 18이네요. 됐습니까? 결국 7도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야 252분의 14다라는 거는요. 누구분의 18분의 1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하분수 형태로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뭘로 바뀐 거라고? 야 18분의 1에다가 x를 곱하고 싶어요 라는 거야. 이제 뭐 하자고? 18을 소인수분해 하자고요. 2, 9, 18
2 곱하기 9는 3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 요놈 곱하기 x입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었는데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2나 5 외에 3이라는 놈이 몇 개나? 2개나 있어. 3 2개를 누가 약분시켜줘야 돼? x가 약분시켜줘야 돼. 3의 제곱은 누군데? 9잖아. 따라서 x가 9의 배수여야 되겠네. 결론 나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x는 9의 배수야. 자, 그럼 9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굽니까? 바로 9 아니야? 따라서 x는 뭐가 되면 된다고요? 9가 되면 됩니다 라고 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기하 분수 바꾼 다음에 분모 소인수분해 해서 2나 5의 다른 소인수 조져라. 세 가지 패턴이야. 세 가지 패턴. 됐어? 2번 볼게. 자, 2번입니다. 자, 분수 60분의 x예요. 60분의 x가 있는데 요 놈을 소수로 나타내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이다 라고 했어. 뭔 소리야? 야, 소수점에 0이 아닌 놈이 유한계 있다. 그 말은 유한소수란 얘기잖아. 얘가 유한소수입니다 라는 것을 괜히 쓸데없이 말을 길게 표현해 놓은 거야. 자, 얘가 유한소수입니다.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x는 x인데 가장 작은데 몇 자리 숫자? 세 자리 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 놈은 조금 이따 킵해 놓고요. 누구? 60분의 x부터 분석을 좀 해보자고. 약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60분의 x는요, 60이라는 게 소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되니? 6 곱하기 10이고 6은 2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바로 60이겠네. 요놈 분의 x입니다 라는 거야. 이해되니?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유한소수가 되려고 보니까 분모에 누가 있더라는 거야. 2나 5 외에 3이라는 소인수가 있네요. 그럼 3이라는 소인수를 누가? x라는 놈이 약분시켜줄 수 있어야지. 3을 x가 줘줘야 된다고. 따라서 결론 x는 뭐?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수를 구해달래. 그럼 생각을 해봐. 세 자리수가 뭔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숫자가 누군데? 100 아니야? 얘가 제일 작은 세 자리 숫자야. 근데 얘는 3의 배수인가? 아니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숫자는 누구야? 101이야. 얘가 3의 배수인가? 아니지. 왜 아닌데? 자, 3의 배수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야. 얘는 다 더하면 1이니까 3의 배수 아니야? 얘는 다 더하면 2니까 3의 배수 아니야? 그 다음 놈이 누군데? 102, 102는요? 얘는 3의 배수죠. 다 더하시면 뭐라고? 3이라고. 실제로 3으로 나왔을 때 3 곱하기 34입니까? 네. 자, 그래서요, x는 3의 배수여야 되는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숫자래. 가장 작은 세 자리 숫자가 100이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네. 그 다음 놈도 3의 배수가 아니네. 그 다음 놈인 102가 바로 3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숫자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의 배수는 누구라고? 102네. 따라서 x를 구하시면 x는 얼마라고요? 102가 답입니다 라고 해서 구하실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자, 3번 보니까요, 분수 50 곱하기 x분의 105라고 했어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x분의 105다 라고 했어. 됐니?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x값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x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객관식이 있어. 그 x값은 3, 5, 7, 9, 21 3, 5, 7, 9, 21 중에서 x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거야. 일단 x값은 모르지만 50이라는 숫자랑 105라는 숫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얘들은 일단 좀 약분시켜 놓자고요. 그러면은 요 놈을 다시 뚝 떼와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5로 약분될 거야. 105는 5로 나누시면 21이지. 50을 5로 나누면 5 곱하기 10이니까
50은 그냥 10이니까 2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 해도 될 거야. 연원 곱하기 x라고 해도 되고 21은 3, 7이 21이니까 3 곱하기 7입니다. 이해되니? 즉 정리를 하시면은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7이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x입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야.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값 중에 적당한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자, 2 곱하기 5 곱하기 x가 있고 3 곱하기 7이 있는데 선생님, 분모가요 2와 5만 있습니다. 일단 x가 없다면 얘는 일단 유한소수예요. 얘만 있으면. 문제는 누굽니까? x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x 역시 2나 5만 가지고 구성이 된다면 무조건 유한소수가 될 거야. 왜? 분모 자체가 2나 5만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누구? 가만히 보니까 2번인 5 있잖아요. 5는 x에 5를 집어넣어 봐야 여전히 유한소수라는 거야. 왜? 분모에는 여전히 2나 5만 있으니까. 얘는 일단 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3도 있고 7도 있고 9도 있고 21도 있는데요. 21도 얼마입니까? 3 곱하기 7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x가요 2나 5 외에 다른 놈이 되더라도요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누구야? 분자에 3과 7이 있거든. 그럼 x가 어떤 놈이 되더라도 3이나 7과 약분이 돼서 날아가 버린다면 여전히 유한소수가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3부터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x가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x가 3이 되더라도요 위에 분자에 있는 3과 약분이 되면서 분모에 3은 없어. 2와 5만 있어. 얘도 뭐야? 가능한 얘기라고. 맞아? 얘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7을 봅시다. 3번 7을 쑥 집어넣어서 x가 7이 되더라도요 분자에 있는 7과 약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역시 분모에는 여전히 2랑 5밖에 없지. 그럼 7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네? 그 얘도 답이 될 수는 없겠네. 선생님, 만약에 3과 7을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가 3과 7이 둘 다 있다 하더라도요 분자에 있는 3, 7과 약분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도요 여전히 분모에는 2와 5만 있으니까 얘도 답이 되진 않겠네. 근데 문제는 뭐야? 굳이 9. 9라는 놈이 뭡니까? 3의 제곱이야. 3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3이 두 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자에는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분모에는 여전히 3이 하나 남아. x가 9가 됐을 때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3이 하나만 약분이 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분자는 3 하나는 약분돼서 7만 남아있겠지. 기하분수로 가만히 봤더니 분모에 3이라는 소인수가 2나 5 외에 또 있네? 얘는 어떻게 된다고? 순환소수라고.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고. 기하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시고 2나 5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소수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적당하지 않은 값이야? 바로 4번은 적당하지 않은 값입니다 라고 풀 수 있더라는 거지. 결국 똑같은 얘기야. 1번, 2번은요 분자에서 분모에서 필요 없는 걸 어떻게 해주자고요? 조져줍시다 라는 거고요. 3번은요 분자가 이렇게 빠방하게 있기 때문에 분모에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도 약분이 되는 선에서는 여전히 유한소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됐니?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까짓 거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거야. 5개. 하나씩 x에다 3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9도 넣어보고 21도 넣은 다음에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바꾸신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를 판단하는 것도 노가다긴 하지만 하실 수 있다고요. 틀리는 것보단 낫지. 됐습니까? 노가다도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면 실력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저거 뭐 이 정도 계산은요 제가 눈 깜짝할 새에 5개 딱 집어넣는 거야. 딴 애들은 뭐 5분 걸리는데 저는 뭐 1분 안에 쫙 할 수 있습니다. 노가다도 실력이죠. 그죠? 좋아요. 자, 옆에 넘어가서요. 4번 보겠습니다. 칠판 지웁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 볼 텐데요. 4번이에요. 자, 두 분수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17분의 34. 뭐 이러 어려워. 2의 3승 곱하기 못 외웠어. 3 곱하기 17분의
34래요. 34가 17 곱하기 2 아니야? 좋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수는요. 5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21에 5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21에 두 개 분수 있는데 어떤 자연수 x를요 곱하면은요 둘 다 유한소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x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놈인지 일단 먼저 탄단해 보자고.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일단 얘가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런 거 따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하분수가 필요해. 34는요 뭐라고? 2 곱하기 17 아니었어? 22는요 2 곱하기 11 아니야? 약분될 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기하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놈은 무가 된다고. 2 하나 약분돼서 2의 3승이 아니라 2의 제곱. 3은 그대로 있고 17은 약분이 돼버렸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더라는 거야. 12분의 1이라고 사실은. 그 다음 놈을 보니까요 2는 약분이 안 돼. 11 하나는 약분돼. 그럼 5 곱하기 11분의 2더라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얘는 순환소수야.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 왜? 3이라는 소인수 때문에 그래. 얘도 순환소수야.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 왜? 11이라는 소인수 때문에 그래. 맞아?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x를 곱했더니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다 똑같은 x를 곱했더니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대. 똑같은 x야. 자, 그랬더니요 x는 누구를 조져줘야 됩니까? 3을 조져주셔야 돼. 여기는 x는 누구를 조져주셔야 돼? 11을 조져주셔야 돼. 앞에서는 x는 3의 배수야. 뒤에서의 x는 누구의? 11의 배수야. 자, 그러면 x는 3의 배수이자 11의 배수여야 되겠네. 그럼 누구의 배수야? 33의 배수지. 결론 나옵니다. 야, 결론 x는 33의 배수이어야지만 어떻게 됩니다? 둘 다 곱해서 유한소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답을 봤더니요 1번에 11, 2번에 22, 3번에 33, 4번에 55, 5번에 66이래.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x로 가능한 값을 골라라. x는 33의 배수니까 5개 보기 중에서 33의 배수 2개 골라봐라. 눈이 있으면 고를 수 있죠. 3번과 5번 아닙니까? 이해되니? 결론은 뭐라고요? 야, 기하분수로 바꿔. 그런 다음에 유한소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는 2나 5 외에 다른 놈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럼 결국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들을 조질 수 있는 방법. 다른 소인수들의 배수가 되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5번 봅시다. 칠판 지우고요. 야, 칠판 여전히 더럽게 지워지고요. 네, 지웠습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순환소수가 나왔어. 1.26땡이야. 여기다가 곱하면 유한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래. 자, 그럼 문제가 뭐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분수로 바꿔야 돼. 바꿀 줄 알아? 벌써 까먹었지. 까먹지 말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럼 바꿔봅시다. 기억을 더듬어서요. 기억을 더듬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더듬 해봤더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소수점 밑에 숫자 몇 개이니라는 거지. 소수점 밑에 숫자가 2개야. 분수로 쓸 텐데 숫자가 2개 있으니까 소수점 밑에 여기도 숫자 2개야. 순환마디 하나고 순환하지 않는 게 하나야. 순환하는 것 개수만큼 9를 쓰고 순환하지 않는 것 개수만큼 0을 쓴다 그랬어. 맞아? 좋아. 그 다음에 전체 1, 2, 6이라는 걸 다 쓰라고 했어. 그 다음에 누구를 빼? 땡이 없는, 즉 순환하지 않는 1, 2만 다시 써서 빼라는 거지. 이렇게 바꾼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썼더니요 얘는 90분의 114입니다 라고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한소수가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데 일단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기하분수로 바꿔 주셔야 될 거 아닌가 배? 이해됐어? 기하분수로 바꿀 거야. 기하분수로 바꾸려고 보니까요 선생님 일단 2가 약분되는 것 같아요. 2로 약분하면 2, 5, 10에다가 2, 7, 14고요 2로 약분하면은 45입니다.
3으로도 약분이 될 것 같은데요. 3으로 약분했더니요. 3, 1은 3, 3, 9, 27이고요. 얘는 3, 1은 3, 3, 5, 15입니다. 어머나 15분의 19였네요. 기하분수로 바꾸면. 그러면은 기하분수로 다 바꿨으니까요. 이제 뭐 하시자?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자. 15는 뭔데? 3, 5, 15니까 결국 얘는 선생님 3 곱하기 5분의 19입니다 라는 거지. 여기다가 도대체 어떤 식기를 곱해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봐봐. 얘가 순환소수인 이유는요. 분모에 뭐가 있어서 그래? 2나 5 외에 3이라는 소인수가 있어서 그래. 그럼 3이라는 소인수를 조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곱하면 됩니까? 아하, 3의 배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가 뭔데? 여기다가 곱해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으려면 3의 배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런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구해달래.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굽니까? 3 아니야? 따라서 답은 3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순환소수 분수로 바꿔서 기하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에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를 조질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그 얘기야. 얼마나 쉬워, 그지? 살살 지겨울 때도 됐는데, 그죠? 자, 그럼 살살 지겨울 때도 됐으니까요. 6번 문제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40분의 x를 라고 해서 140분의 x야. 얘가 이렇게 보여도요.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유한소수라는 겁니다. 즉 기하분수로 형태로 바꾸면은 분모에 2나 5 말고는 없더라고. 그리고요.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요. 실제로 누가 되냐면 a분의 1이 되더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x라는 놈은요. 10 이상이고요. 20보다는 작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 이때 누구와 누구의 합을 구하라고 했냐면 a도 구하시고 x도 구하셔서 x와 a를 그냥 더해서 요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그 얘기야. 문제 되게 어려운데? 자,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 140분의 x를요. 기하분수로 바꾸면 a분의 1이 됩니다. 그 얘기지 일단. 맞아? 기하분수로 바꾸면 a분의 1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요 놈은 뭐란 얘기입니까? 유한소수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요 상태에서 x는 모르겠지만 분모는 소인수분해 가능하지. 맞아? 140이잖아. 14 곱하기 10이고요. 14는 2 곱하기 7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얘는 누구라고?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더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x라는 놈이요. 누군가를 조져주셔야지만 얘는 유한소수가 됩니다. 근데 분모를 소인수분해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더라고요. 2나 5 외에 누가 더 있어? 7이 더 있네. x가 7을 조져주지 않으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x는요. 누구라고? 7의 배수야. 얘는 일단 기본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돼. x는 7의 배수야. 그래야지만 x가 7을 나누셔서 일단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요. x라는 놈은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10 이상이고 20보다 작아. 근데 7의 배수는요. 7이 있고요. 그 다음이 14고요. 그 다음이 21이고요. 그 다음이 28이고요. 요렇게 나가는 놈인데 요 7의 배수들 중에서 10 이상이고 20보다 작은 분 딱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14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x는 7의 배수이면서 10 이상 20 미만이니까 x는 누구라는 거야? 14라는 거야. 따라서 x는 얼마? x는 14가 되겠네. 그럼 x 14를 집어넣어 볼게요. 140분의 14니까요. 약분하시면 누구? 10분의 1인데 그게 바로 누구랑 같아야 돼? a분의 1과 같아야 돼. 그럼 a는 얼마니? 눈이 있으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a는 10이겠네요. 자, x는 14고 a는 10입니다. 그럼 x와 a의 합은요. 14 플러스 10. 덧셈할 줄 아니? 모르면 동생한테 물어봐. 24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더라는 거야. 유리수는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약분하셔서 기하분수로 바꾸시고요. 기하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셔서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없다면 유한소수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쭉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럼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재밌는 게 뭐냐면 칠판 지울게요. 두 번째로 요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사실 진리를 깨달으면 쉬워. 진리를 깨달으면 쉬워. 자, 모든 수학 문제가요. 진리를 깨달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분명히 막힐 때가 있을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쉬워. 근데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가 어려워. 그지? 그런데 나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진리를 못 깨달을 때가 있다고.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파봐도요, 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공식까지는 암기를 하겠는데요,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혼자서 선생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얘를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공식은 외워놨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야. 진리를 깨달으면 쉬운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어쩌냐는 거지. 선생님이 썼었던 방법은요, 외웠어요. 외웠다고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냥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유도 방법과,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도 방법과 공식까지 정확하게 외워버렸어. 근데 그렇게 외웠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내가 계속 학년이 올라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더 심화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리를 깨닫더라는 거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외웠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한 군데서 싹 만나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합니다. 뭐 굉장히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요, 그 부분은 외우고 일단 넘어가자. 나중에 언젠간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한계가 남았을 때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통째로 외우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진리가요 한 군데서 만난다. 수학적 진리가 한 군데서 만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뭐냐면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 구하기야. 자, 소수점 밑에 n번째 자리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결국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소수점 밑에 세 번째 자리 구하시오. 눈으로 세면 돼. 근데 그 문제가 아니겠지. 얘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야.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야. 0.1땡 2 3땡입니다. 요놈의 소수점 아래로 10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라는 이런 류의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럼 1, 2, 3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써가지고 입 아파. 손가락 아파. 1, 2, 3, 1, 2, 3 써가지고 100번째까지 살 텐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얘는 뭐야? 순환한다는 것은요, 순환 마디에 대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순환 마디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규칙성을 찾아라 라는 거야. 그럼 얘를 푸는 방법 얘기해 줄까? 보세요. 순환 마디마다 규칙성이 있는데 얘는 몇 번마다 반복? 3번마다 반복이야. 왜? 왜 3번마다 반복이야? 선생님, 순환 마디가 3개니까 3번마다 반복이지요. 좋아요. 그러면은 100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얼마냐라는 거지. 왜? 3번마다 반복이라며. 그래서 그 반복되는 마디의 크기인 3으로 나누자고요. 그럼 100이라는 놈은요, 3으로 나눴더니 몫은 33이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나오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 1이라는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얘는요, 0.123123123 땡땡땡 나가는 건데,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 네 번째 자리 숫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자리니 이게? 7번째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 그 다음에
5번째 자리 숫자, 그 다음에 8번째 자리 숫자. 소수 3번째 자리 숫자, 그 다음에 6번째 자리 숫자, 9번째 자리 숫자. 가만히 보니까 소수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는 다 같은 숫자야. 누구라고? 1이라고. 소수 두 번째, 5번째, 8번째는 다 같은 숫자야. 2라고. 소수 세 번째, 6번째, 9번째는 다 같은 숫자야. 3으로. 가만히 보니까요. 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야. 10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그럼 누구겠니? 답은 1이라는 거지. 소수 첫 번째 숫자랑 같다고. 이렇게 순환 마디의 규칙성을 찾아야 돼. 그런데 요 방식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누구? 순환 마디가 아닌 것은요. 뭐에 들어가면 안 돼? 규칙에 들어가면 안 돼. 순환 마디가 아닌 거는 규칙에 들어갈 수 없어. 순환 마디만 규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예제 한번 풀어볼게. 이해가 될 거야. 자, 예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소수점 아래 20번째 숫자가 2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소수점 아래 20번째 숫자가 2가 아닌 것을 골라라. 좀 문제 빡세다, 그지? 1번부터 볼게. 1번은 보니까요. 2.1땡 2땡이야. 결국 소수점 아래 20번째 숫자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얘는 순환 마디가 몇 개? 2개야. 어떻게 구한다고? 20이라는 숫자를 보자고. 20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눴을 때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0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2.1땡 2땡은요. 2.12121212 땡땡땡땡 나거든. 근데 보세요.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는 1, 두 번째 자리 숫자는 2, 세 번째 자리 숫자는 1이야. 즉 첫 번째 자리 숫자, 세 번째 자리 숫자, 다섯 번째 자리 숫자, 일곱 번째 자리 숫자는 다 1이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 숫자, 네 번째 자리 숫자, 여섯 번째 자리 숫자, 여덟 번째 자리 숫자는 다 2더라는 거야. 규칙 찾아야 돼. 선생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즉 홀수는 1이고요. 짝수는 2네요. 20은 짝수잖아요. 따라서 2네요. 이까지 이해되니? 아, 수번째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건 맞네요. 그럼 얘는 2가 되더라는 거야. 그것은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지. 그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볼게. 자, 2번 문제 보니까요. 0.22땡 1땡이야. 이게 좀 어렵다. 0.22땡 1땡이야. 선생님 얘를 가만히 보니까요. 소수점 밑에 숫자는 3개인데요. 순환 마디는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럼 뭘로 나눠야 돼? 순환 마디 개수로 나눠야 돼? 무조건. 왜? 규칙성에 들어가는 건 순환 마디야? 자, 그러면은 20은요 2 곱하기 10 플러스 0이니까요. 뭐 좋아요. 이까지 이해됐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0.221은요 2땡 1땡은요 2, 21, 21, 21, 21, 21 요렇게 마디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요 얘도 이렇게 세자고. 얘가 소수 첫 번째 자리지, 두 번째 자리지, 세 번째 자리지, 네 번째 자리지, 다섯 번째 자리지. 규칙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만 출발하는 거야. 순환 마디부터만. 짝수일 땐 2고요. 홀수일 때는 1이네요. 그런데 누구? 짝수잖아요 20은. 따라서 이때도 2가 되는 거 맞습니다. 답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야. 3번 볼게. 자, 3번도 보니까요. 와, 길다. 0.428571 0.428571 여기 땡, 여기 땡이야. 순환 마디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럼 누구를? 20을요 6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럼 6으로 나누시면 6, 3, 18에다가 나머지는 2입니다. 맞아? 나머지가 2라고. 근데 소수 첫 번째 자리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두 번째 자리 2, 3, 4 맞습니까? 5 얘는 6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지. 그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은 소수 둘째 자리인 2와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때도 답은 2잖아. 그럼 답이 아니네? 4번 볼게. 자, 4번 보니까 아이고 0.2.4 2땡 4땡이야. 0.2땡 4땡이야. 순환 마디 2개야. 20으로 나눴어.
20은 2 곱하기 10 플러스 나머지 0이야. 2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은 2고요. 0인 놈은 4더라는 거지. 얘는 답이 뭐야? 4라는 거야. 됐어? 그럼 4번이 틀렸네? 20번째 자리가 2가 아니네. 5번도 볼게 마지막으로. 자 5번 보니까 0.123이야. 0.1땡 2 3땡이야. 몇 개? 3개네. 이해되니? 20을 뭘로 나누시자고? 3으로 나누고 3, 6, 18에다가 나머지는 2지. 소수 둘째 자리와 같은 놈이라고. 답은 2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이해되는 거라고요 이거는. 자 그럼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자 규칙성은 어떻게 따지는 거다? 순환 마디가 바로 규칙성이더라 이거야. 순환 마디에 대해서 규칙이더라. 그래서 뭘로 나누시자고요?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나누시자는 거야. 순환 마디의 개수만큼 나누신 다음에 나머지에 주목하셔라. 나머지가 1이니 그럼 소수 첫째 자리야. 나머지가 2이니 소수 둘째 자리야. 나머지가 3이니 소수 셋째 자리야. 그런데 만약에 순환 마디가 아닌 부분이 있더라. 몇 번처럼? 2번처럼. 얘도 똑같이 가도 돼. 선생님 순환 마디가 아닌 놈이 있어요. 그래도 순환 마디는 2개니까 2로 나누시라고요. 2로 나누셔서요. 소수 첫째 자리는 빼고 규칙은 어디부터? 둘째 자리부터야. 소수 둘째 자리가 2야. 짝수가 2야. 2라는 거야. 소수 셋째 자리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누구랑 같다고? 홀수 자리와 같다고.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좋아요. 자 결국 이런 문제들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국 어떻게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은 문제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1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어? 힘든 표정이 역력한데? 네 일단 1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요 분수 6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 숫자 a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a를 구하래. 결국 문제는 뭐니? 6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요놈의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가 바로 누구라고? a입니다. a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를 구하라는 거니까. 6분의 1은요 순환소수인 건 확실하지? 맞아? 자 그럼 순환소수로 바꿔볼게. 일단 무식한 방법은요 뭐 하자고? 1을 6으로 나누자는 거지. 0점 10이잖아. 6, 1은 6 40 6, 5, 30 6, 6에 36 또 40 6, 6에 36 이미 끝났네. 따라서요 6분의 1이라는 거는요 얼마라고요? 0.16땡입니다 라는 거야. 선생님 장난합니까? 얘는요 0.16666 이렇게 나가고 순환마디가 하나기 때문에요 20번째 자리는요 무조건 누굽니까? 6이라는 거야. 욕이 아니라 6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6의 제곱에서 6을 빼라는 거죠. 36에서 6을 뺐으니까 답은 30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네요. 얘는 완전 가소로운 문제죠.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수점 아래 30번째 자리 숫자가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30번째가 내가 관심이 있고요. 가장 큰 놈 고르래. 1번은요 41.5땡이야. 2번은요 2.4땡 6땡이야. 3번은요 0.473에 4땡 3땡이네요. 4번은요 뭐니 0.1.1 1땡 3땡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6.915네. 0.691온데 땡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자 30번째 숫자입니다. 얘는 무조건 뭐야? 41.55555 이렇게 나가는 놈이지? 그러면 뭐야? 30번째 숫자는 무조건 5야. 얘는 2.464646 이렇게 나가는 놈이야. 순환마디 2개, 2개마다 반복이야. 36은요 30은요 2로 나눴을 때 몫은 15고 나머지가 0이거든요. 즉 짝수번째 자리 숫자가 누구라고? 30번째 자리 숫자라고. 답은 6이란 얘기지. 얘는 473, 473으로 나가는 놈이야. 그럼 30이라는 놈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0이잖아. 그럼 누구랑 같아?
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리 숫자인 3과 같은 거야. 얘는 답이 3이야. 얘는 1.1, 13, 13, 13, 13 나가는 건데 순환마디는 2개야. 맞아? 그럼 30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15고 나머지는 0이잖아. 그러면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리수에 대해 누구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야. 둘째 자리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야.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요. 0.691호인데 얘도 뭐야? 3개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3개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요. 30을 뭘로? 3으로 나누시자고.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0이지. 그러면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중에서 첫째 자리를 제외한 둘째, 셋째, 넷째만 반복되지.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은 셋째 아니야? 답은 1이라고. 결국 얘들 중에서 제일 큰 놈 누구니? 6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워? 표정들이 점점 난감해지는데 3번까지만 볼게. 자, 칠판 지우고요. 3번만 봅시다. 자, 3번 보니까요. 순환소수 1점 누구야? 2, 3, 4, 5, 6 2, 3, 4, 5, 6인데 땡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 순환마디가 하나, 둘, 셋, 넷, 5개야. 소수점 아래 누구와? 25번째 자리 숫자와 소수점 아래 52번째 자리 숫자. 어이! 차이를 구하래요. 자, 25번째인데요. 일단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뭘로? 순환마디의 개수인 5로 나누셔야 된다고. 25는요. 5 곱하기 5에다가 나머지가 0이야. 무슨 말입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5째 자리 중에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리 숫자가 5째 자리인 6이잖아. 그래서 25번째 자리 숫자는 6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는 52도요. 순환마디 5개니까 5로 나눠보세요. 5로 나눴을 때 몫은 10이고요. 나머지가 2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5째 자리 중에서 2로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가 누군데? 둘째 자리 아니야? 2, 둘째. 그래서 이 경우는 누구라고? 얘는요 3이라고요. 둘의 차이를 구하래. 6 빼기 3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야. 뺄셈 문제죠. 답은